자, 지난주가 10회, 오늘 11회입니다. 다 보시죠. 자신의 업을 볼 수 있어야 업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우리 사띠 명상의 근본 원리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명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는 방법은 자신의 성향을 계속 봄으로 해서만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업을 보는 행위, 그게 뭐예요? 사띠예요, 사띠. 아주 간명하죠. 2번, 모든 괴로움은 몸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괴로움이다. 그렇죠? 마음이 없다면 그 순수한 몸의 괴로움, 몸이 찢어지는 느낌, 이런 거, 그런 것도 없는 거지. 몸의 괴로움이 됐든 마음의 괴로움이 됐든 결국은 다 마음에서 알아지죠.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것을 특별히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괴로움 그러면 두카라고 하는데, 모든 괴로움은 결국 마음의 괴로움이다 라는 의미를 살려서 그걸 도마나사라고 했죠. 도마나사. 어떤 면에서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반응의 영역이죠. 반응의 영역. 괴로움이라는 게 원래 그 자체에 고유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괴로움으로 반응하는 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그걸 경에서 살라수타라고, 화살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화살부터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명상가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거기에 괴로움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두 번째 화살은 고사하고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다섯 번째 화살 계속 연속해서 맞죠? 그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두 번째 화살부터는. 3번, 마음의 모든 작용들은 각자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났다가 그 성질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리의 비유를 들었었죠. 요리할 때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식초도 넣고 뭐 매운 고춧가루도 넣고 그러지만은 그게 어떤 맛으로 나한테 느껴지지만 그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맛들이 섞여서 새로운 맛이 창조되는 게 아니죠. 마음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화는 화대로 일어나고 기쁨은 기쁨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질투는 질투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을 마치 다 섞여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은 기쁨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게 끝날 때쯤에서 분노심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게 또 끝날 때쯤에서 어떤 희망의 느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볼 줄 알아셔야 돼요. 4번, 일상생활 중에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갖추는 일과 편안하게 소통하는 일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 이건 박순정 선생님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도 이게 명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죠. 일상생활 중에서 그 다른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생활에서. 그러나 그게 너무 경직적으로 흐르면 안 되죠. 말하자면 그것도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면서도 편안하게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중도라고 할 수 있겠죠.
5번 모든 업, 여기서는 반응이라고 했어요. 제가 모든 업 반응들의 발동을 거는 내 의도를 보아야 이후의 진행 과정 전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탁해서 업이 의도다, 업이 째단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업은 그 앞에 의도가 선행을 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 내가 주도가 돼서 뭘 하는 것은 항상 거기에 의도가 앞서요. 의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할 때 맨 앞서는 의도 단계에서 보아 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진행 과정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뒷북을 치죠, 사띠가. 끝나고 나서 알아차리게 되고, 끝나고 나서 알아차리게 되고. 네. 그래서 사띠 명상의 최고봉은 뭐다? 네. 계속 일상생활 중에 내 의도를 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를 봐 나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매번 다르거든, 의도가. 그리고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발동이 걸려서 불이 땡겨져서 이게 시작이 되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6번. 누군가의 인격이 훌륭한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많은지 여부다. 다 공감하시죠? 이런 기준, 이런 잣대를 가지고 뭐 본인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화가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얘기죠. 화가 많고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리석다는 얘기죠. 결국 탐진치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7번. 욕망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학대를 즐기는 것은 분노를 즐기는 것이고 결국 번뇌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욕망을 즐기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학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욕망을 즐기는 것은 욕망을 즐기는 거고 욕심을 즐기는 거고 자기 학대를 즐기는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화를 즐기고 있는 거죠. 결국 탐진치 번뇌를 즐기고 있는 거지. 명상가는 명상가의 길과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즐긴다라고 할 때 순수하게 어떤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음미하고 즐기고 상유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내 반응, 욕망과 분노를 즐기는 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사티명상가는 있는 그대로의 그 대상을 누리고 감상하고 즐기지만 그 뒷단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나 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8번. 커다란 옷감이 가느다란 실들로 짜여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 매 순간의 마음들로 짜여지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존 카발진의 책에 나왔던 얘기죠. 커다란 옷감이 있으면 그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가느다란 실들로 무수한 가느다란 실들이 짜여져서 커다란 옷감이 되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매 순간의 마음들로 짜여진 천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 옷감을 바꾸려면 매 순간에 실들을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